예,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천수 5할 상관용 관격. 상관격에서 관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상관이 관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임술, 기유, 무술, 을묘. 자, 보시면 이 을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을목을. 예, 삼각격이고요. 술을 해서 금이 강할 것도 같은데 금이 강하면 목화로 가야 되겠죠. 근데 목이 없으니까 목이 있으니까 목을 쓰고 화를 달려라. 목수로 가야 되겠죠. 금이 강하면 화목으로 가야 되는데 화가 없어서 목수로 가죠. 목수로.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금이 아마 체형 오행론으로 보면 금이 강할 거예요. 그 이유 술토 쪽의 신금, 술토 쪽의 신금, 계유 4.23 되고 해서 제일 강할 거예요. 을묘보다도 강하죠. 그래서 수목으로 흘러서 대우는 참 좋군요. 자, 무일 6월에 토금상관이라 지지양목 조이차후 메말랐지만은 또한 든든하다. 묘제 연간 임수가 있어 윤토 설금을 한다. 이 생목하니 조기용관이라. 이 임수가 목을 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 기토 못 떠넘죠. 네,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데 말씀하시는 게 용신을 잡기 위해서, 을목 용신을 잡기 위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천만에요. 뛰어넘지 못하면 격국으로도 이 기토를 못 뛰어넘죠. 임수가. 그래서 조기 용관에서 해운에 재관 개득 생부해서 공명순수 요 해운에 그렇죠. 임자 일찍이 이뤘다. 사로의 뜻을 두고서 개칩 그러면 뭐예요? 지공금국하니 제복중중이라. 이 제복중중이라는 게 복제중중. 이게 이제 금국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니까 복제라는 것은 곧 뭐죠? 무엇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이 강하니까 용신을 눌러주죠. 그러나 갑인을명 20년에 사지 시랑까지 지냈다라는 거예요. 개축대운이 안 좋다는 뜻이죠. 예, 개축대운이. 복제인데 이 복제가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철저님은 이 옷복제를 썼는데 좀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게 좋겠어요. 예. 이 명조부터 세 명조가 상관격의 정관을 용시로 하는 예시명조다. 사주가 구성이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불온명조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요걸 좀 바꿔 놓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번역해 놓은 게 조금 좀 안 좋아요. 해대운의 재성과 간성에 생해서 도움을 받고 임자대운의 일찍이 벼슬 끼었다. 개축대운의 지지로 합해 금국을 이루니 신분이 높아졌다가 아니라 이거 제가 지금 다시 금국을 이루니 상복을 입을 일이 그렇죠. 일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제가 그때 번역을 좀 착각을 했어요. 복제라는 게 옷복제를 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개축대운의 지지로 금에 합했다면 별로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상복을 입었다. 일이 생겼다라고 해야 돼요. 복제. 네, 이렇게 있죠. 입는 상복을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네, 이렇게 써있죠. 입는 일이 발생했다. 합이 늘면은 용신대운이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오행채용론으로 해서, 몇 번일까요? 한번 다시 봅시다. 176번이네요. 응? 사례명조 176번. 엔터. 예, 맞죠? 을묘. 예, 그리고 개축대운은 안 좋겠죠? 축대운이 안 좋죠? 왜냐면 목이 용신이니까 수가 시신이죠. 이 대운이 최고 좋아요. 예. 임자도 좋고요. 예. 네, 맞습니다. 금체 화목용조, 금체 목수용조. 왜? 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목용신 이렇게 나오죠. 그냥 그대로 맞아요.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적천수 천미를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맞죠. 네. 그리고 적천수 천미가 이 격국론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우습게 알지만 천만에요. 저는 격국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천미도 원서를 가지고 옛날에 공부를 해 놨던 거라, 지금 시중에서 막 격국론을 막 자기 나름대로 그냥 원서도 안 보고 떠돌아다니는 이론 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원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심해점 선생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자기가 원문 정도는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례명적 경어예요. 기묘, 임신, 기유. 삼각격이에요. 또 맞습니다. 삼각격이죠. 이런 때 관을 쓰겠다면 이거 기토를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금이 만만치 않죠. 신유경 해서 토가 있고요. 그러면 이 기토를 용신을 하겠다는데 토가 용신이면 또 화가 시신이죠. 좀 멀리 떨어졌죠. 근데 대운이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안 좋죠. 네.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인데 어쩌자는 거냐. 대운을 봐야 된다. 치운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평진전 격치운론이 있어요. 예. 임수수행은 묘월이다. 수목상관이다. 시기 관인이 통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연지 봉제 요거 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을 봉제해서 상관 유제 유화 상관을 제하기도 하고 화해준이 이론이 생화다. 저기 용관이다. 상운의 관성이망에서 채반 반수지 근, 채근이라는 건 국민 밖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섬서궁의 지규, 이 섬서궁에서의 규라는 것은 아마 섬서궁에서 과거 급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섬서성을 안 했네요. 국립학에 공부를 하고 섬서성에서 섬서성이거든요, 이게. 섬서궁 지규, 성이 아니네요. 섬서궁이라는 뜻은 이게 뭘까요? 이게 저거거든요. 개구리성가 그래요. 그래서 그 궁에서 사법고시 정오고시를 받죠. 그래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만 이모 개미 남방 화지라 출제명구 했고 영천주먹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이게 깃발을 이제 뭐라 그러죠? 붉은 깃발이죠. 명부에 올리고 다음으로 영감스럽게 주먹에 옮기고 것을 날리고 지지에 절지를 얻어서 그래서 갑신일주 금이 강한 거니까 득지하니까 목이 절지가 됐어요. 비록 퇴귀 물러났죠 집으로요. 그러나 안형 금소 그냥 뭐 편안하게 검은 것도 치고 글도 읽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으니 극락자여라. 왜 만약 천간으로 이제 똑같이 금운이 들어왔다면 적었는데 갑신의료는 이제 갑이 을목이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죠. 그러나 이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간이 살린 거죠. 예. 모광절에 태어난 임수일주, 설계에 심하지만 지지의 신유금인 인성이 있어 약변일강이 된 명제다. 때문에 상관도 감당할 수 있고 재성과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때문에 중화용신격으로는 관성인 기토가 용신이고 연지의 오화가 희신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희신운인 이모, 개미, 대운의 남방과 화지라. 벌써 보세요. 좋잖아요. 출제명구에서 영천주목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 깃발의 영이 이게 깨꼬리 형태죠. 예, 깨꼬리. 예, 영천주목했다라는 것이죠. 뭐 자평진전에서 똑같고요. 상관격 잘 쓰라. 상관에 관을 쓰면 잘 써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명조에서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심여첨의 격공론에 의하면 상관격이다. 특히 심여첨은 상관형 관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상관형 관격은 탁격에서는 불용하고 금수 상관격에서만 유독 마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성과 인성이 상보 서로 도와줘야만 하고 천간으로 상관이 함께 투출하면 불가하다. 이 마치 누구의 명조일까요? 이렇게 해서 승상의 일개 승상의 명조죠. 제가 이게 상관격에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겨울의 금수상관 희경관. 그러지 나머지는 그러나 철전님의 사례 176번의 사례 명조는 토금 상관격의 을목 관성을 용신으로 하고 심해첨의 격공론의 상신론보다 넓게 관성을 용신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옛날에 이거 써놓은 건데 그때도 격공론을 좀 들여다봤네요. 네, 요즘은 내가 본격적으로 격공론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요거 올려놓고 심해첨의 격공론을 또 강의하겠습니다. 원전을 해요. 오늘은 성에서 폐가 되고 폐에서 성이 되는 사례 명조를 설명드릴게요. 격국이 성했으나 폐가 된 경우, 폐했으나 성이 된 경우예요. 178번 신미신묘, 이것도 수목 상관격이죠. 임진기유, 이건 뭐가 강해서 지금 기토를 쓰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일단 일주는 강해요. 일주는. 왜냐면 그래요. 관성을 쓰니까요. 이것도 목이 강하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 금토로 가야 되는데. 네. 자, 임수 생운 묘월의 수목상관이죠. 천간양신, 지봉진유, 익수지원했다. 맞아요. 관의 근고, 뿌리가 단단하다. 관이란 기토겠죠. 기토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진토 속에 있고. 그러나 묘미 합을 때도 그렇게 든든하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익지 근거라, 관지 근거하고 상지 음설이라. 상관이 암암리에 설을 해요. 그래서 필히 기토 상관 위용한다. 기축운에 최근 식름, 이 최근은 국립학교에 들어가고요. 식름은 이런 걸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일도 해요. 궁궐 일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무자, 수연, 충등, 추위. 비록 추위 과거 시험에는 못 따랐어요. 그러나 가업일정, 오히려 가업이 더욱 증가했다. 정운에 역시 무대환, 큰 적은 없었는데 이때는 해운에 전회 목국을 잃은 바람에 상관이 사령해갖고 형모 변견이라. 그래서 이망 죽었다 라는 소리죠. 상관이 체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면 오행체형론으로는 금이 용신이고 토가 희신이 되는데 철저님은 토부터 용신을 잡았다. 토화운이 용희신운이 되는데 대운을 보면 천간으로 무기병정으로 흐르나 지지라는 인축자해로 흘러 대운이 아름답지 못하다. 역시 해대운에 해매미 목국을 만들어 망한 사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상관격이에요. 격은 격인데 상관이 강하니까 그러면 금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금을 찾지 않고
인성을 보질 않고 상관이 강하면 인성부터 써야 되는데 억지로 지금 짜 맞추는 식으로 보이네요. 177번이겠죠? 아까 178번, 7번을 안 배드린 것 같네요. 177번. 네. 이거 오화. 맞아요. 기토. 그러니까 이 화를 여기서 용신을 쓰죠. 기토가 아니죠. 관 못 써요. 네, 맞아요. 관을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체가 뭐냐면 금체예요. 화목용으로 가야 돼요. 네. 지금 철저 선생님하고 첫 번째 어깃장이 났습니다. 물론 이건 여기까지. 이건 안 좋아요. 금 쪽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177번이고요. 지금 해석하는 건 178번일 거예요. 철자님하고 아이고 이건 또 왜 178번을 안 넣나요? 178번을 안 넣네요.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뭐 별로 안 좋은 거는 확실해요. 예. 맞아요. 확실하지. 안 좋은 건 해대운에 망했다 라는 뜻이죠. 이게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해대운에 망했다 그런 것이죠. 요 해대운에. 네. 자, 그러면 안 들어간 건 빼고 179번 오늘 마지막일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179번. 이거 계유, 기미, 병호, 계사. 이건 일주가 강하죠. 그러니까 금수를 쓰는 거예요. 아니, 수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화토 상관격이죠. 이런 때는 목화 상관격도 마찬가지고 화토 상관격의 일주가 강하면 수금을 쓸 수밖에 없죠. 네, 당연하죠. 병호 일원의 지류난방이나 미터 이거 잡을 병자예요. 딱 이렇게 별을 잡는다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별을. 네. 기토 투출해서 화토 상관이라 지지에 재성이 겁탈을 당한다. 이거 재성이요. 겁탈을 당하는데 무관즉 재성도 무전 있을 수 없고 무재즉 관성도 역시 무근 뿌리가 없다. 하물며 화염 토조하니 관성의 병투에서 이 관이 용신이 된다. 운지 화토에는 파모 이상하다가 을묘갑이 눈에는 비록 능히 생화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상관을 재상 위관한다. 을묘. 왜냐하면 토가 결국은 그래요. 상관은 역시 이런 경우는 사실 목이 필요 없는데 상관이기 때문에 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획 재리하고 납석출사 이거야말로 또 돈을 내고 벼슬길을 나갔군요. 이제 이때서부터 계축 임자운서부터 유자이서부터 승 현령까지 해서 명리양전이라 조선시대 여러 관청의 장관을 돕는 차석으로 있는 관리 좌이가요. 돌자자니까요. 행정법제 인사 좌이 차관 네. 글자가 좀 틀려서 차관 관직일반 라는 것이죠. 이거 써놔있죠. 네. 그래서 이명정씨 연주의 계유년만 용의시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머지 3주는 일가를 중심으로 화세력으로 일심동체가 되었다. 물론 시간의 1점의 개수는 뜨거운 영광 속에 물이나 증발해버렸다. 더하여 대운 역시 남동 방향의 역대운으로 흘러 화세를 더하는 운으로 흘렸지만 중주자는 을묘 갑인 때문에 재상위관하고 대회 재리 납석 출사라고 하여 매관매직을 하였다. 매관만직의 문제가 아니라 명략을 공부하는 자들의
의심을 받는 만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수를 용의신호 하면 목, 오행인 인성을 써서 상관을 극자하는 방법은 특이하다. 이건 이러한 용신 취향법은 정단님도 이해하는 이론이다. 그렇지만 수가 용신이니까요. 수가 생하는 목, 수가 생하는 금, 수를 생하는 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그렇지만 조금 찝찝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상관격에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요. 일단, 오행체육론을 한번 볼까요? 이건 있을 거예요. 사례명전 몇 번이었죠? 179번이니까, 179번이에요. 178은 없었고 179번 한번 볼까요? 나오죠. 확실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K요. 그러면 모군이 좋을 리가 없죠. 이거 보세요. 그러나 그냥 하얗게 해놨네요. 나쁜 건 이게 병정모술이에요.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인묘 들어오면 이거 치지로 뭐가 되겠어요? 화를 엄청 도와주죠. 이럴 때 이제 고개가 깨우뚱하는 거죠. 고개가 깨우뚱 되는 거예요. 깨우뚱 되죠. 재물을 많이 벌었다 이때. 근데 계축 임자 신해는 아주 끝내주는 사주죠. 좋은 사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상관격에 관성을 쓰는 건 끝났을 거예요. 다음은 뭐냐? 가상관격이에요. 6월 가상관격. 가상관을 집어넣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격국로로는 가상관격이 없어요. 심혜천 선생은. 근데 왜 임철재 선생은 이 가상격을 썼을까? 의심이네요. 일단 일주는 강해요. 일주는 강하니까.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일주가 강한데 오히려 이런 사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음걸럭격이에요. 음일주니까 걸럭격으로 봐야죠. 음걸럭격. 음걸럭이면 뭘 써야 될까요? 관성을 써야죠. 관성을. 그런데 수를 찾으니까 수가 없죠. 그래서 뭘 찾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수 찾고 없으면 금 찾아야죠. 여기 있네요. 이거 금. 그렇지 않으면 이 토를 써야 되겠죠. 그 금을 쓰니까 토도 되죠. 그래서 가상관격이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월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토를 쓰기 때문에 가상관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것은 격국론에서는 없는 가상관격을 쓰고 있다. 그 대신 일주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무토를 용신으로 쓰기 위해서 가상관격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상관을 쓰겠다는 것이죠. 격으로 쓰는 것이죠. 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용신이죠. 용신.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이 가상관격이 현대명리학에서도 설왕설래예요. 그냥 일반 오행으로 잡아버리면 되지 무슨 가상관격이냐. 격국론은 분명히 없다. 심혜천 선생은 이런 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녹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